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오늘 춘분을 맞아서 말소리가 더 우렁차다고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정치 파발마 두 분의 파발마 소개합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소영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자, 봉침하고 만두하고 네, 던지는 많이 거 다 장착했습니다. 잘 가지고 오셨죠? 예. 유튜브 보시는 김동수 정치자께서 정치 파발마요? 오늘 화요일인데 맞아요? 예. 어제부터 저희가 개편을 맞이해서요. 최진봉, 최수영 두 분이 원래는 목요일이었는데 화요일로 옮겼습니다. 일찍 좀 만나니까 좋죠, 두 분? 네, 좋습니다. 일주일에 어차피 두 번인데 화요일날 토요일날 만나면 좋죠. 그러니까요. 뭐 썩 내켜하지 않으신 뭐 듯한 별로 표정이에요. 네, 뭐 예? 별로 최진봉 교수가 좀 노래 부르기 싫나?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생방송으로 이제 전부 국민이 볼 수 있게 이제 내놨는데요. 일단 요 주요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두 분 다 들어보셨죠? 네, 오전에 예, 상당히 길어요. 예, 오늘 20분 정도 이상. 예. 그리고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그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향해서 수십 번이나 사과를 했고 또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수십 번 사과를 언제 했어요? 수십 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관용적 표현 같은데요. 많이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억에도 이제 뭐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그 다음에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간 나오토 다마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일본이 우리에게 전향적인 자세로 반성을 했고 사죄하고 그 다음에 분리해가지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것들을 사과한 다음에 이제 불행한 역사 딛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글쎄요 뭐 횟수로 제가 보기에 네. 뭐 3, 40차례 이런 뜻은 아닌 것 그러면 같고 많이 대국민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 의미 같아요. 예. 내용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물꼬를 텄고 내가 트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앞으로 그 상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래로 가야지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친일 논란에서 우리가 과거에 자꾸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세한 얘기 좀 이따 계속 해볼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 말이죠. 조금 전에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소식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전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은 이미 수십 번 사과했고 이제 일본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다섯 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것부터 이제 짚어보도록 하죠. 수십 차례 과거사 사과했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저는 수십 번, 수십 차례 하지 않았고요. 사실관계 틀리고요. 수십 차례가 아니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가장 이제 크게 얘기한 건 오부치 전 총리의 사과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사과라기보다는 인정이에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네, 그거는 이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식적으로 사과 내용이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정부에서 일본의 다른 정부에서 인정조차도 안 했어요. 위안부 문제 없었다.
없었다. 예를 들면 강제징용도 없었다. 이런 거였는데 다른 이제 성명들은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자기들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이번에 일본에 가서 거의 다 퍼주다시피 우리만 모든 걸 주고 얻어온 게 없는 상태에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왔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받는 게 우리 국민이 국가가 사과를 받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나라 피해자들 생존형 23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 그걸 퉁쳐서 그냥 예전에 사과한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도 국가 대 국가로 사과할 수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뭡니까? 국가가 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일 협정에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기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당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것은 개인 청구권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사과를 그 사람들한테 해야죠. 강제로 데려가서 잘못한 행동을 한 그분들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도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피해권들이 국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해가지고 받은 돈 중에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들이 그분에게 갔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냈을 때도 일본에서 소송이 각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일본은 끊임없이 청구권 협정으로 다 종료됐다는 거지만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거는 그 개인에게는 따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바람에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서 한 번도 진일보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제3자 변제라는 걸 통해서 물꼬를 틈으로써 저는 당장의 사과와 당장의 배상은 없더라도 이것이 조금 장기적으로 교착 상태를 풀고 그다음에 조금 미래로 나아가는데 진일보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나머지 반컵의 물컵을 채우는 어떻게 성의를 보여주느냐 이것을 지켜보는 그나마 저는 새로운 햇볕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예. 윤 대통령이 오늘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했다는 근거로 네. 예시를 한 것이 이제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인데 이게 어떤 건지 간결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지배한 그 35년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표명한다. 그리고 이 사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오부치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선언적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앞부분에 있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 표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본이 이번에 기시다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 정권의 정신을 계승한다. 네. 근데 역도 정권에는요 오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베도 포함이 있잖아요. 이걸 부인하고 다시 오부치가 이렇게 오부치 전 총리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위안부 문제 없었다고 얘기하고 강제징용도 인정을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했던 아베도 있잖아요. 그럼 그 정권까지도 개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체 어떤 사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그냥 자기가 해석을 해서 이건 오부치 선언을 얘기한 거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명확하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피해자가 고통받고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내가 총리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안 하고 나서 뭘 이걸 지금 역대 정권들이 했던 것을 계승했다고 해서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쉬운 건 있어요. 저도 사실 뭐 일본 정부로부터 기시다 총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더 진일보하게 우리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얘기했으면 저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속도 좀 시원했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랬잖아요. 오늘 대통령 워딩을 보더라도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일각에서는 한국이 현찰을 주고 일본이 어음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뒤에 발행했던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라면은 저는 어떤 우리가 최소한 지금 조금 손해 본 것 같더라도 제가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본도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대승적이고 선제적인 모습을 보인 걸로 저는 평가받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당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 정진석 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좀 냈는데 일본을 넘어서 미래로 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그 길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반일 감정처럼 감정적으로 승하지 말고 조금 더 대승적으로 미래로 가자는 대통령의 말씀 같아. 이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뭐 민주당은 당연히 비판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퍼주기 외교, 구력 외교 하고 왔다 이렇게 비판받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 말이죠. 일본 정계에서 그 언플 소위 네, 언론 그렇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이런 걸 언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BBC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영국에 이 대통령실에서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정상회담 끝나고 관방부 장관이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그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게 뭐 논의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논의라는 건 양자가 얘기를 해야 논의잖아요.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린 이런 거에 관심이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주장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좀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중요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기시다 쪽에서 좀 말하자면 유리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일본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극우 인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물꼬를 튼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정말 과거로 퇴행시키는 그런 아주 뭐 무책임한 언동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에서는 언급도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예, 일본이 근데 NHK에서는 보도를 그래서 했단 일본 말이에요. NHK가 공영방송이고 하니까 이제 네. 이거 좀 약간 그 실린 모양이고 일본 NHK는 그렇잖아. 일본인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한 걸 또 실을 수밖에 없으니까 논의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이게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해서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넣었다고 두 분은 합니다. 어때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부인합니다만 실제로 정식 의제는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독도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 윤석열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봐요. 어때요? 저는 정황상. 정황상 저는 네. 기시다가 외무장관 출신입니다. 8년 전에. 그래서 그렇죠. 한일 위안부 합의 끌어냈던 사람, 외상이죠, 외상. 네, 끌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소인수 회담이든 뭐 단독 회담이든 간에 약간의 본인이 이런 얘기들을 꺼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대꾸를 안 하거나 의제 논의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논의는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일본이 좀 이렇게 교묘하고 좀 약간 비열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긴 한 것 같다. 일본이 저는 꺼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진봉 얘기했겠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최소영 평론가가 실토하시고 계시잖아요. 꺼냈다고. 꺼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정황상 그렇죠. 정황상 그렇다는 옆에서 거죠. 본 건 아니니까. 정황상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그렇게 근데 던져놓고 그냥 빠져서 아니,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그게 거죠.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기시다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약에 존중했다면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지. 만약에 바이든이었다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미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양국 관계를 자꾸 퇴행시키는 발언들 하면 안 된다. 가짜 뉴스 같은 걸 양산하면 안 된다. 교수님, 예. 최수영 평론가가 기시다 총리는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예. 저도 지금 기시다를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니, 기시다를 저도 나무라고 있잖아요, 보여요. 지금.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한일 정상회담하고 나면 정말 뭔가 너무 좋은 화가 얘기들이 나네요. 나와야 되는데 화가 그냥 납니다. 뭐 여야 진보 보수 서로 논쟁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 궁금증은 이제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나온 얘기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요게 거론됐는지 이 여부도 논란입니다 지금. 글쎄요. 저도 사실 궁금한데 그러니까 일본은 후쿠시마 우리는 오염수라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처리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워낙은 정확히 얘기하면 방사능 오염 처리수. 그러니까 그런 방사능 오염수 오염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일본 그냥 처리가 오염도 아니고 방사능 처리가 오염수.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설령 이것이 우리가 저는 수입을 뭐 그러니까 저는 하기 쉽지 않지만 설령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장의 논리로 극복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걸 안 먹으면 되지. 쿼터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뭐 들어와서 우리가 안 사면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저는 정황상 논의했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저는 뭐 안 했을 걸로 보지만 설령 했다고 해도 저는 이거는 뭐 우리 국내 시장 논리로서 저는 이거는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장 논리로 그게 막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자, 물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최수영 평론가 말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일본 이게 후쿠시마 산이라는 거 명확하게 알면 그렇게 하죠. 근데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많이 속이기도 하고 뒤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원산지 막 표기 바꿔가지고 후쿠시마 원산지를 딴 데로 막 하고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한 거예요. 아니,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원산지 표시하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하기로 표시를 속이거나 잘못하면 이거는 처벌받죠.
맞죠. 아니 예. 그렇다고 해서 안 하냐고요. 그래 안 하,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100%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건강이 중요한 건데 국민의 건강보다도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본 좀 달래가지고 한일 관계 정상화해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 전에 한일 관계는 뭐 크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뭐 그래서 우리가 한일 관계가 뭐 좀 경색돼서 무슨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익을 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갔다 오셔가지고 뭘 대체 얻어온 거예요? 제가 어음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어음이 그 어음은요. 알겠어요. 예, 자. 폐기될 수도 있어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공심을 너무 발사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혈압이 많이 오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고 미래로 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5글자 생각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흠집난 사과. 정말 억울해. 영업 그만해. 주객이 전도. 상대를 보고해. 이렇게 해주셨고요. 예. 반면에 이런 5글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승적 결단이다. 또 미래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이슈 요 얘기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와 또 이제 세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착수를 했는데 이 몇 가지 안이 지금 제시가 됐다고 그래요, 최진봉 교수님. 네, 3가지 안이 제시가 됐고요. 1안, 2안, 3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1안과 2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을 늘리는 겁니다. 예. 지금 300명인데 350명으로 늘리는 것이고요. 350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함께하는 게 1안이고요. 2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 물론 둘 다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안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 이렇게 3개 안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해서 하는 거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실제로 그 우리가 지금 표의 등가성 때문에 이게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득표를 얻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야 되는데 네. 득표수와 의석 배분이 정비례하지 않는 그런 불일치성을 좀 우리가 극복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거기에 맞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안이 제 3안이죠. 도농 복합 선거구. 그래서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하는데 도시는 큰 도시는 중대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작은 농어촌 지역들은 땅은 크지만 인구가 작으니까 표의 등가성을 생각해서 거긴 또 소선거구제를 해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어쨌든 지금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왜 아주 치열한 우리 끝장 토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1, 2안이 폐기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여기 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논의를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지 네. 이제 선거가 1년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놔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말이죠. 이탄희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면서 세비 절반을 먼저 내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수를 늘리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수를 50명을 늘리게 되면 350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는 것 같은데 뭘 또 늘리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는 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비가 높거든요. 보좌관도 훨씬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들은 보좌관을 쉐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함께 보좌를 해주는 직원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50명 늘리려면 총 세비는 그대로 놔두고 숫자를 늘렸으니까 그럼 받는 걸 줄이자. 예를 들면 보좌관 숫자도 좀 줄이고 예컨대 300명이 받던 세비를 그대로 350명을 나눠주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50% 절반으로 줄이자고 한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뭐 대접받고 대우받고 돈 많이 받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원 정수를 300에서 50명 더 늘리더라도 예, 국회의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우리나라 예산은 그냥 똑같이. 지금하고 똑같이 하자는 하자.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개인이 받는 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논의를 하자는 최진봉 거예요. 교수님 그 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최진봉 만약 의원은. 늘린다면. 그러니까 저도 늘린다면 그렇게 해야죠. 네. 예. 예산을 더 늘리기는 하지 말고. 저는 그렇죠. 그러면 안 그렇게 돼요.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동의 어렵죠. 안 해요. 예. 절대로.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 방송 들으시고요. 한 청취자께서 시장에서 일본산인지 중국산인지 어디산인지 다 알고 살 수가 있나요? 특히 노인들은 보고 사기도 어려워요. 예.
노인분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뭐 광어가 있으면 이게 후쿠시마에서 온 건지 우리 거제도 앞바다에서 온 건지 중국에서 온 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뭐 고기들이 여기다가 뭐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I'm from 후쿠시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자,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고 미래로 가자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5글자 생각입니다. 웬 수십 차례 꿈에서 깨라. 딴 나라 역사? 자, 어떻게 김현우 PD 더 해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해요? 더 해요? 네. 자, 조금만 더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69시간 이제 근무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예, 오늘 대통령이 69시간제 근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발언 개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최근 주당 최대 근로 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저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 근로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려우니 잘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예.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대통령이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게 무리라고 밝힌 부분이 60시간 상한 요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60시간 이상 일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까지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 법을 제정하는 또는 입법하는 차원에 있는 뭐 행정기관 예를 들면 노동 여기는 고용노동부죠.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당연히 60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보는 거고 그 이상 일하는 건 위험하다고 얘기해 버렸으니까 그 이하는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시간도 위험해요.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예, 그렇죠. 휴식이 제대로 보장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것이고 예. 현실성도 떨어져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한 건에 몰아가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쉬고 두 달 쉬고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환경 안 돼요. 예.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두 분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미 수십 번 사과했다. 일본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대해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 윤 대통령의 오늘 오전에 대국민 메시지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5글자로 듣겠습니다. 최진범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저는 영화 배우 유아인 씨를 좀 패러디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무섭네요. 무서워.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하려면 좀 비슷하게 따라서 해야지 그 읽듯이 하면 어이가 없네. 뭐 이 정도. 아, 그렇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미래로 가자. 웃음이 나온다. 헛웃음만 나온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자, 토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규 마이웨이. 정치는 마이웨이식으로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두 분 추첨했습니다. 오늘은 1113 1376 두 분께 선물 드리고요. 따로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없네.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볼 곳 없네. 처음에는